안녕하십니까. 공주대학교 허원입니다. 저는 이러닝 시스템의 확장성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제 발표 세션이 기업 세션으로 되어 있어서 지노테크의 허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지노테크에 뭐 자문을 하는 관계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 개인적인 그 오픈소스 도구들을 사용한 그 사례에 준해서 발표하고, 또 저 개인적인 생각이 지노테크의 생각과는 많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캐리스 보고서를 보시면은 연구 뭐 필진의 내용은 캐리스의 내용 생각과 다름을 밝혀둡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취지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닝 시스템의 확장성에서는 제가 다음의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내용은 참 여러분들이 튜브 스토리에 들어가서 이 URL로 들어오시거나, 또는 여기에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해서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확장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그 확장성이 왜 중요하고 의미가 있고, 또 그런 확장성을 이러닝 쪽에서 어떻게 구현하는 방법들이 있는가, 그리고 제가 그 확장성의 맥락에서 어떻게 플랫폼들에 적용이 되고 활용이 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에 대한 결론을 종합을 해서 설명을 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내용을 이렇게 작성했지만 프레젠테이션 보드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러닝의 확장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제가 여기하는 확장성이라는 것의 의미를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저는 레고를 항상 씁니다. 무드를 얘기할 때도 레고를 쓰고, 사실 외국의 시스템들은 보면은 다양한 학습 활동과 학습 자료로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LMS 플랫폼들이 대부분 보면은 동영상 시청 시간을 위주로 체크하는 콘텐츠 뷰어의 역할을 메인으로 하고 시간 체크를 하는 거죠. 그게 아마 우리나라 주입식 교육에서 강의 시간에 얼마나 앉아 있었느냐를 중시하는 문화하고 연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게시판 하나, 그 다음에 사지선다형의 그런 그 판박이식의 문제로 이제 제한이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딱 정형화된 틀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이 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외국의 시스템들은 레고와 마찬가지로 플랫폼에서도 다양한 학습 활동 또는 학습 리소스들이 모듈화돼서 자기의 수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서 말씀드리는 호환성의 의미는, 저는 사실 다 좀 그 확장성과 호환성을 거의 동일한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브라우저의 호환성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도 마찬가지로 확장성의 일환이라고 저는 여기서 정의하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익스플로러가 이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액티브엑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액티브엑스를 많이 그 특정 기술인데 표준을 무시한 거죠. 그래서 호환성이 없다 하는 말, 즉 확장성이 없다는 말하고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웹 표준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저희 학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 포탈은 액티브엑스를 많이 써요. 공인인증서니 뭐니 그런 것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익스플로러를 써야지 돼요. 저희 공주대학교에서는 캔버스를 쓰는데, 사실 외국의 LMS인 캔버스나 그 무들 같은 것들은 표준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어서 웹 표준이 잘 돌아가는 크롬 같은 데서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포탈은 로그인을 해가지고 익스플로러로 하고 하다 보면 이제 그 LMS는 크롬의 표준을 준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곤 합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 나라의 IT 또는 그 교육 그 IT 환경에 이제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 확장성의 개념은 표준이나 프로토콜하고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해외여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컨센트와 플러그가 이렇게 짝이 맞아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표준과 프로토콜을 지킬 때 그 영역에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닝에서의 표준 뭐 프로토콜 뭐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한 거죠. 이런 것에 비해서 국내 시스템이 갖고 있는 이제 문제는 비교적 많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 원인으로는 제가 먼저 장기적인 비전이 부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 성과에 급급해서 오랜 동안 투자를 해서 플랫폼을 찬찬히 설계하고 완성해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학습하면은 이제 옛날부터 얘기하는 우리가 주입식 교육, 일방적인 컨텐츠 전달. 그래서 국내 시스템 보면 이제 컨텐츠 뷰어로부터 발전한 그런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국내 시스템이 갖고 있는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또 비전문적 클라이언트 의견 수렴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소프트웨어 가치 저평가하고 이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소프트웨어로 개발하거나 뭐 코딩을 수정한다거나 플랫폼의 내용을 수정한다는 데 대한 부담이 없어요. 그냥 뭐 교수학습센터나 뭐 개발을 할 때 뭐 이러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뭐 당연히 해줘야 되는 개발자들이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나쁜 개발자들도 있고 나쁜 클라이언트들도 있고 다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의미 없는 커스터마이징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결과적으로 시스템이 표준화되고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는 그런 기능보다는 그 각각의 개인의 생각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그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시스템이 국내 시스템이 해외 시스템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지 못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제 확장성을 구현하는 이제 방법으로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뭐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확장성 또는 호환성을 담보할 수 있겠죠. 제일 먼저 이제 이러닝 표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러닝 표준에 보면은 여러분들 예전에 사이버 가정학습할 때 스콤 얘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표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와 콘텐츠를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렇게 호환되게 확장하여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스콤이죠. 근데 그 스콤 안에 보면은 또 뭐 메타데이터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RT, 런타임 인바이러먼트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학습 데이터를 CMI 식으로 어떻게 데이터를 프로토콜을 정하느냐에 대한 부분 한 3개 정도, 4개 정도의 자잘한 표준들이 집합돼서 이제 스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것은 콘텐츠를 플랫폼에서 공유하게 하는 내용이고요. 또 전반적으로 콘텐츠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습 활동을 공유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는 IMS CC 커먼 카트리지라고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 커먼 카트리지라는 내용은 그 학습 활동들 한 LMS에 있는 학습 활동들을 다른 LMS로 가져가는 그런 시도를 갖다가 하는 것이죠. 이게 국내 시스템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고 있죠. 신기하게도 저희 공주대학교에서는 캔버스를 쓰는데 이번에 제가 무들을 한 15년 동안 해놓은 강의가 있어서 그 무들 코드 강좌의 내용을 갖다가 임포트를 해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썼는지 모르지만 코스의 한 70, 80%의 내용이 포팅이 돼서 가져오기가 되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런 것이 해외 시스템, 특히 오픈소스들의 장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러닝 디자인이라든지 램스 뭐 다양한 그런 틴캔 요즘은 이제 틴캔 돼서 최근에는 이게 이름이 뭐로 되어 있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이것이 이제 진화가 돼 가지고 새로운 러닝 어널리틱스까지 연결되는 그런 최근에 표준까지도 연결이 되죠. 제가 한동안 표준 공부를 안 해서 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이러닝 뭐 밑에는 뭐 일반적인 표준들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표준들이 잘 설정이 되고 이런 표준들을 잘 구현을 해서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플러그인 방식의 개발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요. 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그인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학습 활동과 학습 요소 자원들로 구성이 되고요. 그 이외에도 필요한 활동이라든지 자원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그 유닛들을 모듈들을
또 이런 모듈들뿐만 아니라 펑션들도 플러그인 형태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플러그인 사이트거든요. 실제로 이제 검색을 하면은 생각하는 거의 모든 것들을 찾을 수가 있죠. 지금 현재 1690개의 플러그인을 설치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찾아서 다운로드해서 모듈에 설치해서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사용하는 사례 중에 하나 기억나는 사례는 학생들을 이렇게 카운셀링 상담을 하는 목적의 기능이 강의 하고 상담 일지 또는 상담 관리하는 내용이 모듈 강의에 내재되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찾아봤더니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상담 활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학습 활동의 일환으로 상담 활동을 플러그인으로 설치해서 유용하게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이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강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그리고 이제 뭐 LTI, Learning Tool Interoperability 같은 경우에는 이 개념이 이렇게 되는데요. 툴 컨슈머 툴 프로바이더라고 되어 있는데 뭐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쪽이 뭐 무들이 될 수 있고 다른 쪽이 캔버스가 될 수가 있고 또 캔버스가 아니라 다른 뭐 사이트 서비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외부에 있는 서비스들을 LTI를 컨슈머 프로바이더를 설정을 해주면은 사용자들은 이쪽에 컨슈머를 통해서 모든 활동을 하지만 그 링크를 연결해서 쓸 때는 툴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접근해서 그 내용을 갖다가 특별한 로그인 없이 접속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단계의 LTI는 결과, 학습 활동 서비스를 이용한 결과의 내용을 이렇게 또 가지고 오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로 다른 이종의 서비스 또는 플랫폼 간에 데이터를 호환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방법이죠. 우리나라 시스템 같은 것도 이것이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각각의 시스템들이 뭐 EBS 시스템이 있고 학습터라고 그러나요? 그 다음에 뭐 캐리스에서 뭐 위두랑이라는 서비스가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런 서비스 프로바이더 컨슈머로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뭐 LDAP이라든지 그런 사용자 싱글 사인온도 어떤 표준에 맞춰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서 15레라고 그러는 공용 싱글 사인온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시도를 예전부터 했으면 좋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런 플랫폼의 표준을 혜택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옛날에 사이버 가정학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이버 가정학습에서 스콤 2004를 써서 시도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스콤 2004를 잘 쓰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기 성과 위주의 교육 정책, 그 다음에 교육기관의 실수행자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름의 잔치, 말잔치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표는 나중에 이 링크를 한번 따라서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콜롬비아에서도 표준 개발을 할 때 한국의 스콤을 잘했으니 자기들도 스콤에 준하는 메타데이터 체제를 잘 설치해서 사용하겠다. 근데 메타데이터를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그걸 사용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때도 메타데이터를 연구용으로는 괜찮지만 그것이 실무용으로 적합하느냐? 여러분들 재활용을 우리나라에서 별로 안 합니다. 콘텐츠를. 그렇죠? 그래서 콜롬비아도 제가 자문을 할 때 거기서 무드를 잘 쓰고 있어요. 거의 전 교육기관에서 무드를 쓰니까 무드를 쓰면 무드 자체가 표준이다. 왜냐면 무드의 학습 활동으로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공유가 가능하고 그 공유를 하고 성적으로 관리되는 시스템이 상호간에 뭐 연결이 돼서 열람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이 무들 A, 무들 B, 무들 C에 같이 로그인을 갖다 쉽게 설정을 하면 들어갈 수 있고 또 그 들어간 곳에서 학습 활동을 하고 나면은 거기 조금만 추가를 하면은 그 학습 활동을 모니터한 결과물들을 어디론가 보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굳이 뭐 스콤으로 하지 말고 무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학습 활동 중에 콘텐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거든요. 그 활동들을 개발을 해서 공유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설득을 해도 결정을 내리는 입안자들은 스콤이 멋있어.
그러면서 이제 스컴으로 결국은 많이 집중을 했는데 지금 10년이 2016년이었으니까 5년 지난 시점에서 또 사이버 가정학습은 7, 8년 지난 시점에서 매우 아쉬운 그런 심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는 뭐 한국 시스템을 무조건 비하하고 외국 시스템만 쓰자 뭐 그렇게 들릴지 모르지만 객관적인 팩트를 보자는 거죠. 무들의 확장성을 보게 되면은 무들은 이제 퀴즈의 다양성이라고 그랬는데 일단 제가 이번에 인터넷 시험도 무들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무들의 내용이거든요. 퀴즈 내용이거든요. 퀴즈 내용 뭐 이렇게 보면 여기 무들의 이제 퀴즈 기능을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무들 퀴즈의 종류 수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퀴즈 수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참 거짓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한 100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중에는 뭐 플러그인으로 설치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 기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문제를 낼 수 있는데 뭐 드래그 앤 드롭 식으로 해가지고 퀴즈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죠? 드래그 앤 드롭을 이제 내는 방법이고요.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 시험 볼 때는 이제 학생들이 드래그 앤 드롭으로 뭐 이렇게 갖다 이제 내용을 다 이렇게 맞춰서 하는 그런 퀴즈 테스트 내용들을 갖다 이제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문제를 낼 때 공식을 입력할 수 있어요. 여기 A 중괄호, B 중괄호로 되어 있으면은 이 중괄호 자리에는 아래에서 정의한 범위에 랜덤한 숫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최소값 어디서부터 최대값 얼마까지 아까 A 중괄호값, B 중괄호값 이런 식으로 문제를 집어넣으면은 문제를 이렇게 구성하는 거죠. 그럼 뭐 구구단이라든지 뭐 오음의 법칙, 물리의 뭐 다양한 법칙에 있는 내용들을 학습 데이터 문제은행 방식으로 만들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가 이제 출제되는 거를 갖다가 하면은 선생님 한 분이 그냥 그런 문제를 갖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런 식으로 낸 문제입니다. 뭐 저는 전기가 전공이라서 좀 딱딱한 예지이긴 하지만 2.8A라고 되어 있죠. 3.8A 여기 나온 이런 값들이 전부 다 랜덤하게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마다 서로 다른 값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여기서 이제 설명 뭐냐면은 이렇게 표로 어떤 실험 데이터를 주어지지만 여기 일정한 위치에 있는 값이 랜덤한 값으로 수식형으로 아까 말씀드린 설명한 것처럼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학습자들마다 문제에 고유한 내용들이 서로 달라지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시험 본 내용도 이렇게 시작 시간, 끝 시간 해가지고 몇 시간이 걸렸는지, 언제 보고 언제 끝났는지 뭐 이런 것들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더 좋은 점은 뭐냐면 실시간으로 학생들이 저는 이제 그 랜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도를 여러 번 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회차, 단계 몇 번째 응답에 답을 무엇을 입력했는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응답 이력 이런 데 보면은 여기서 언제 했고 무슨 답을 넣었고 뭐 그런 것들을 열람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난다면은 뭐 잘못 문제를 갖다가 뭐 잘못했는데 오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부분 점수 주십시오. 그러면 그걸 확인해서 그런 것들까지 사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은 이게 진짜 유익한 기능이 있는 거죠. 시간 관계상 그 위에도 보시면은 이제 플러그인이라든지 코드러너 뭐 이런 것들 사용하면은 지오지브라 외부 시스템들 또 그다음에 코딩을 갖다가 입력 출력을 조사를 해가지고 코드를 확인하는 거 뭐 그런 것들까지도 퀴즈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요. 이번에 제가 외국 시스템 무들과 캔버스를 사용을 했는데 무들 캔버스의 내용을 여기서 임포트 익스포트를 할 때 이게 캔버스 화면이거든요. 과목 요약, 마인드맵, 전기기기 책 사이트, 전기기기 애니메이션 사이트. 그리고 이제 무들 이것을 요 코스를 임포트 해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용이
마인드맵 요약, 실험 교재 영문 뭐 이런 내용 중에 일부 제가 변경을 마인드맵 있죠. 이 내용을 일부 임포트한 다음에 바꾸긴 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한 80%의 내용을 무들의 내용을 임포트해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힘의 그 표준의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LTI를 사용을 해서 무들의 학습 활동도 활용이 가능한데요. 이거는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개념적으로 무엇이냐, 여기서 이게 국내 캔버스 하는 공주대학교 버전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캔버스 본사에서 하는 서비스를 갖고 LTI로 이제 무들을 코스를 연결하면 누르면은 이렇게 무들 시스템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로그인 없이 무들의 학습 활동을 접근할 수 있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뭐 퀴즈니 뭐니 풀면은 높은 단계 LTI는 그 결과를 갖다가 저 시스템에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그 캔버스에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련의 프로세스를 가능하게 해주죠. 아무튼 그런 것들을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고 있는 튜브 스토리, 옛날 OK 마인드맵, 요거는 LTI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LTI가 지원되는 서비스들을 등록을 하면은 이쪽을 통해서 다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무들하고도 연결을 해서요, 무들 코스 하나를 마인드맵하고 연결을 해서 무들의 다양한 학습 활동을 이쪽 튜브 스토리에 링크로 딱 타고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들이 다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확장성, 표준, 호환성,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차피 플랫폼의 플랫폼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타가 있네요. 교육의 수준은 수준은 은이네요. 교사의 수준을 능가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육의 수준은 또 플랫폼의 수준을 능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플랫폼으로 제공할 수 없는 기능을 어떻게 교사가 활용을 하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다양한 학습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들은 코드 수가 20년 동안 개발이 됐고요. 코드 수가 지금 170만 줄입니다. 이것이 국적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전 세계인 모든 오픈소스 참여자들의 공유 재산이죠. 수많은 교육자, 개발자,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참가해서 해온 장기성 프로젝트입니다. 국내처럼 정권의 영향을 받거나 또는 단기 성과에 급급해서 뭐 1년, 2년, 3년, 4년으로 계속 반복돼서 시행착오를 계속 반복해온 그런 접근 방법은 다릅니다. 그리고 무들은 오픈소스라고 해서 다 똑같은 오픈소스가 아니라 본태적 커뮤니티 기반으로 생성된 공유 개념의 오픈소스가 있고요. 기업에서 하다가 기업에서 소스 코드의 개방성을 지향하기 위해서 오픈소스로 전환하는 그런 오픈소스로 제공하는 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캔버스 같은 경우 그런 경우고, 본태적 오픈소스는 무들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현재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단기 성과에 만족하지 않기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기 성과. 여러분들 요즘 보면은 제가 여기 링크도 좀 해놨는데요. 원격 출석 성공률 성공, 온라인 예약 성공 비결 클라우드, 이게 어떤 기능을 했길래 교육을 성공이라고, 이런 걸 성공이라고 하는지는 뭐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단기 성과 위주로 되어 왔었고, 그 다음에 교육 프로젝트는 다 성공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전문가적 입장에서는 그러지 못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겸허하게, 지금까지 저희가 뭐 사이버 가정학습이 잘 됐고 위주랑이 잘 되어 왔고 모든 것들이 잘 됐으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이 상황에서 허둥지둥 거리면서 문제가 있을까요? 그건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겸허하게 그런 것들을 하고 서두르지 오히려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졸속으로 이걸 해결한다고 사람들이, 학생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아들이 고3인데 한번 클릭을 하면 출석으로 인정하는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뭐 그렇다고 그걸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것만큼은 상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자꾸만 이 근시안 적응을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또 뭐 연합을 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이번 지금부터 만들자, 뭐 누가 국내 상용 시스템을 써서 하자, 뭐 그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18년, 20년 동안 그다음에 뭐 아까 얘기한 대로 170만 줄의 코드를 지금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용을 해서 우리에게 맞게끔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자산은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격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코드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바는 그런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그다음에 장기적 계획 아래서 차근차근 다양한 교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적합한 시스템을 플랫폼으로 계속 장기적인 대안을 갖고 개발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